현재 구간에서 과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또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는 긴급진단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분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센터장님은 새벽에 딱 보시고는 일단 소회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예상치가 이제 300억 불 이상도 좀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300억 불 조금 살짝 넘었으니까 시장 예상치는 그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3분기는 사실은 하퍼가 메인스트림이고 블랙웰이 아직 가세 안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의미 있게 실적이 여기서 또 한 번 레벨업 되기는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블랙웰을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 하퍼가 급한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 2분기부터 고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5억 불이 1분기보다 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40억 불씩 증가했는데 이번 분기도 당연히 40억 불이 늘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이제 20억 불 정도 증가로 25억 불 정도 증가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냉정하게 보면 이제 그 하퍼가 이제 수명을 다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용인이 되는데 다만 이제 블랙웰에 대해서 어떻게 젠슨항도 일단은 3분기의 양산, 4분기의 공급인데 4분기 양산으로 했고 그리고 연말까지 공급해서 수십억 불 정도 나올 거라는 건데 어쨌든 일각에서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블랙웰 제품 하자설이 한 분기 정도는 양산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팩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다면 실망하는 매물도 오늘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성장률이 뭐 50억 달러, 40억 달러, 45억 달러였는데 3분기에 25억 달러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예정대로 블랙웰이 붙어서 3분기가 실적이 받쳐준다면 뭐 40억 달러, 50억 달러를 또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게 4분기로 이연되다 보니까 숫자가 뚝 떨어지는 거고 저는 사실은 3분기에 대해서는 뭐 월가에서는 좀 더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3분기는 어느 정도 그 정도 레인지면 저는 충족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양산을 4분기에 이제 블랙웰을 하면 과연 얼마나 매출이 잡힐 거냐. 그래서 수십억 불이 블랙웰이 들어왔을 때 하퍼는 안 빠질 거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보면 근데 또 수요 괜찮다고 뭐 그거는 이제 내년을 연간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MD의 MI300도 뭐 특별한 대안은 안 되는 거고 뭐 수억 불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의 가속기 같은 경우에도 특정 목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요즘은 뭐 소버린 AI부터 해가지고 국가별로도 AI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솔루션을 공급하고 뭐 통신사든 일반 기업이든 클라우드 사업자든 뭐 전부 다 엔비디아 없이는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왕성하고 다만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공급 이슈지 수요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은. 수요는 뭐 넘쳐나죠. 그래서 양산 자체에 대해서 한 분기 늦어진 거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블랙웰이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웰의 그 네이밍이 좀 다양해요. B100이라고도 부르고 B200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기존의 칩넷은 아닙니다. 칩넷이라는 게 GPU 두 개를 합친 형태가 이제 이번에 블랙웰이 가장 큰 특징이 GPU 두 개를 합친 일종의 뭐 칩넷 제품인데 엔비디아가 최초로 시도하는 칩넷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패키징 이슈도 있고 디자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오늘 뭐 매스크를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실제 코멘트에 매스크라는 게 이제 어쨌든 GPU 매스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칩넷에서 엔비디아가 한 삐그덕 됐고요. 이유를 떠나서 그래서 그 칩넷을 하나로 쪼개가지고 만드는 B200 블랙웰 A라는 에어쿨링이라는 이 제품이 4분기에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양산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 뭐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 테크 쪽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젠슨항이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수요 좋고 우리는 양산하고 우리는 공급한다. 그리고 수십억 불이 될 거다. 수십억 불이 사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가 다음 분기에는 한 200,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5억 불 정도 될 거고 4분기에는 그보다 더 증가한다면 한 290억 불, 뭐 300억 불도 되는데 그 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물론 뭐 기술적인 거를 다 투자자한테 공유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또 TSMC의 또 기술이고 또 일정 부분 또 기술에 대한 또 모든 걸 다 노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달려왔던 엔비디아가 네. 너무나 1년 단위로 신제품이 나오는 이 사이클에 왜 그렇게 우리는 좀 기다릴 여유가 있는데 하퍼를 좀 더 팔아도 되는데 너무 이제 1년 단위로 신제품을 계속 이제 출시하는 거에 대한 조급증이 압박이. 예, 이번에 약간은 이제 좀 늘 있던 일이에요. 어떤 회사들도 인텔 보십시오. 2년씩 제품 늦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열심히 살아온 건 맞는데 네. 너무 그렇게 지금도 충분한데 너무 이제 빨리빨리 내다 보니까 이제 좀 일부 미스테이크가 있었고 이거를 수정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내년 1분기까지 수정해서 내겠다 이것도 물론 시장에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굳이 그렇게 타임라인을 정할 필요는 없죠. 없는데. 예, 그냥 수정해서 나가고 지금 미봉책인 제품인 싱글 다이 형태의 블랙헬 에어, 블랙헬 B200A 에어로서 급함. 왜냐하면 하퍼보다 블랙헬 A가 트랜지스터 숫자는 많이 늘어요. 기존의 블랙헬은 이제 2080억 개입니다. 네. 칩이 2개가 붙어 있는 건데 반으로 쪼개가지고 내는 건 1040억 개 트랜지스터예요. 기존의 하퍼는 800억 개니까 네. 하퍼보다는 800억 개가 1040억 개니까 많이 늘죠.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긴 하지만 다만 우리는 2080억 개의 블랙헬을 기다렸는데 이게 반토막 나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들 물론 뭐 통신사들이든 일부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B200A도 뭐 투자를 하겠지만 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기존에 잡혀 있던 계획만큼 B200A에 투자를 할 건가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기존의 계획을 좀 일부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네. 3분기 실적 나올 때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당장 엔비디아가 전고점인 140불을 돌파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네. 저점은 분명히 어느 수준점에서 잡힐 거고 전 저점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에 우리가 젠슨 황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가장 주요한 종목이고 미국에서는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컨퍼런스 콜을 같이 보는 그런 진풍경도 펼쳐진다. 한국에도 제 주변의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네. 근데 우리 젠슨왕이 이제 즐기는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즐긴다고요? 컴퓨텍스에서도 뭐 엄청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모든 뭐 미디어텍이든 슈퍼마이크로 우리 컨콜에도 직접 네. 찬조 출연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에 출연한 우리 젠슨왕을 보니까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당황하시던가요? 뭐 약간 좀 뭐 엄청난 자신감보다는 약간 말한 위축돼 있던가요? 큰 위축은 아니고요. 다만 좀 겸손하게? 좀 변변거리를 찾는 아. 느낌도 좀 받았고 제 느낌입니다. 예. 어떤 전략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청사진을 엄청나게 발표를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맞는지. 사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청사진 발표하고 나서 항상 그거를 맞췄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젠슨왕은 워낙 성실함의 그렇죠. 대명사고 그러니까 나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고 기대했던 그 타임라인을 맞추지 못했던 것에 따른 실망감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씩 사실이 발견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에도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월가에서 지금 6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의견이 단 한 개도 없다고요. 좀 무섭네요.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를 단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콜을 할 만한 뭐 시츄에이션이죠. 네. 지금은 그렇지만 롱텀하게 본다면 엔비디아가 저는 이번에 블랙헬의 일부 하자를 통해서 다음에는 나오는 누비는 좀 더 퍼펙트하게 조금 늦게 나와도 돼요. 네. 사실은 충분히 뭐 대안도 없고 엔비디아 다 제품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네. 근데 너무 이렇게 1년 단위로 자꾸 이제 붙여넣어 버리면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들도 상당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좀 더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면 저는 오히려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생태계한테도 이번이 오히려 저는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우리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회사 아니고 물론 뭐 지금은 블랙이 워낙 커서 다른 엔비디아의 모멘텀들은 많이 묻히고 있지만 네. 뭐 디지털 트윈의 중심에 있는 옴니버스든 뭐 신약 개발의 큰 툴인 바이오 리모든
그리고 이제 NIM 같은 그런 뭐 AI가 없던 기업들한테도 AI를 장착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 그리고 NVL72, NVL36과 같은 렉 자체로서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 여기에 이제 CPU를 장착한 GB200, 네. 뭐 GH200, 저는 여전히 그리고 자율주행, 엔비디아가 보여줄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중기적인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블랙웰의 이제 일단 양산 좀 늦어지는 거, 네. 뭐 기존의 3분기 양산에 4분기 공급인데 4분기 양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녹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엔비디아 설령 뭐 그게 늦어져도 네. 어쨌든 실적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기본적인 바텀 피싱의 노력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노 얼터너티브입니다. 네. 대안이 없는 대체 불가능한 사실 대체 불가합니다.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공급자가 주도하는 엔비디아고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주는데 약간 좀 제품이 적시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럼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하는, 근데 그거는 주가에 지금 흡수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의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신규 모멘텀도 그렇고요. 지금 있는 다양한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국내 전체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 국장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2% 하락, SK하이닉스도 낙폭 줄여서 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 반응은 어떻게 좀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뭐 예상했던 엔비디아 곱하기 한 뭐 어제 올라가지고 오를 때는 엔비디아 오르는 거에 한 2배 더 오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퍼센트로 보면 네네. 엔비디아 5% 오면 저희는 뭐 한 7, 8% 오르는 네네. 경우도 많았는데 엔비디아가 또 빠지면 또 같이 빠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그 전에 또 다양한 일부 노이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또 범용 메모리가 또 괜찮거든요. 범용 메모리가 지금 뭐 이번 분기에는 뭐 디램 가격이 한 15% 정도 오를 거고요. 네. HBM 제외하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도 일부 우려는 있지만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뭐 하이 싱글 정도 이번 3분기보다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은 가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또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는 또 급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사이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단기적인 지금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랑 잘 사는 전략 둘 다 네.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사는 잘 매수하는 전략, 네. 저점을 잘 잡는 전략, 뭐 그게 트레이딩, 결과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바이앤홀더를 하든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랑 지금은 이제 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운사이드는 저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방금 전에는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3분기 내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하이닉스가 먼저 공급을 할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결국 퀄리피케이션을 받았냐 안 했냐는 건데 그렇죠. 삼성도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HBM3E는 일단은 받았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얘기가 나왔지만 네. 아직 2는 네, 현재 그 진행 중. 로이터에서 얘기한 네, 내용인데 네. 어쨌든 받은 것 같다고 한 거는 이제 삼성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네. 그 로이터를 저희가 또 잘 또 소통을 해보면 네. 엔비디아 소스다 그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통보는 될 거고요. 뭐 어느 시점에 되는지 이미 통보가 됐는지 이제 저도 뭐 굳이 하기는 안. 통과됐으면 삼성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삼성도 이제 좀 너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주주와의 소통을 안 합니까? 예, 주주와의 소통을 하지만 네. 이런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는 또 아, 최근의 스탠스는 그냥 고객과의 정보다. 예, 그래서 아마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숫자로서 보여주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미 저는 뭐 계속 했던 얘기인데 시장에서 아무도 안 믿어서 뭐 좀 답답하긴 했지만 마이크론이랑 삼성이랑 공법이 똑같습니다. NCF 필름에다가 HBM 쌓는 공법이고 이제 또 레조낭이라는 일본 기업이 또 그 캐파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마이크론이 공급하는 HBM3를 삼성이 계속 엔비디아에 공급 못한다. 이 시각 자체도 또 지나치게 또 좀 비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삼성의 웨이퍼 캐파가 내년에는 엔비디아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뭐 하이닉스가 하고 뭐 마이크론이 하면서 일정 부분은 충족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H200부터 HBM3E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퍼 100이 아니라 하퍼에서 임프루브된 하퍼 200부터 HBM3E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레이 CPU랑 합친 GH200도 HBM3E가 들어가요. 이런 물량들은 아마 하이닉스랑 저기
마이크론 일정 부분 할 거고 또 일정 부분 삼성이 또 앞으로는 하겠지만 네. 블랙웰이 또 양산이 이제 4분기면 당장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뭐 퀄리피케이션 받았다면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은 뭐 연내 후반 제일 뭐 하여튼 그 정도만 돼도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우리가 옥신각신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 될 거고 4분기가 되기 전에 이제 뭔가 좋은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는데 예. 센터장님 어떻게 타임라인을 우리가 한번 짜본다면 예. 어떨까요? 사실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내년 실적이 좋은 것까지 이제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또 엔비디아가 블랙웰이 조금 늦어져서 결국 이제 2025년 그리고 2026년 같은 경우에 또 루빈이 또 뭐 적시에 나올 수도 있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멘텀을 다 받고 그냥 이 인더스트리가 일단은 다시 수요 냉각기로 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뭐 주가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드래깅 되면서 좀 모멘텀이 이연되는 것도 저는 주가에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쭉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삼성은 제외하고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너무 급하게 올라서 좀 피로감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또 메모리 기업들도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또 HBM이 또 DRAM을 잡아먹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네. 많이 좀 신중해졌어요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26년 사이클까지 조금 더 양호할 거라고 보이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단기적으로 반도체 성장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고 있고 오늘도 좀 예.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예.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사실은 뭐 지금의 이제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부양을 위한 인하 같지는 않고 침체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거라서 이제 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전자제품 수요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바이오야 어차피 조달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센티멘트가 좀 더 전자산업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전자산업도 냉정하게 본다면 또 어쨌든 고금리 하에서보다는 저금리 하에서 금리가 떨어질 때 전자제품도 뭐 할부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죠. 절대 네거티브한 요인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메모리 기업들을 보면 네. 출하량 그로서는 별로 없어요. 네. 다 이제 가격 상승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이제 수요에 영향을 준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특히 내년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때 바이오만 수혜주 아니다. 반도체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진단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현대차증권 노근찬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엔비디아와 또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상황이 오후장까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면 펼쳐나갈지 여러분 시장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